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가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다, 그쵸? 불금이다, 그지? 즐거운 금요일, 재미있는 실가와 함께. 어떤 친구는 목요일에 듣는 친구도 있겠네요. 두 그룹이니까요. 자, 신나게 실가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창의적인 의생활과 안전한 식생활 중에 식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54쪽과 55쪽을 잘 봐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요,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으로, 주식이 먼저 여기 보세요. 밥이나 빵과 같이 끼니에 주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밥을 주로 먹고 부식으로, 주식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부식이죠. 부식이 뭐냐면 우리의 반찬을 말하는 거죠. 그치? 우리는 밥을 주로 먹으니까 반찬을 먹고요. 그다음 빵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부식으로 뭐 잼이나 아니면 뭐 야채, 뭐 우리로 생각하면 이제 반찬류들을 이제 같이 이제 사이드 디시라고 하지, 그런 것들을 먹겠죠. 우리가 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으로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 반찬이 부식입니다. 곁들여 먹으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밥이나 빵처럼 우리가 주식을 먹는다, 그치? 빵 같은 거를, 밥과 빵 같은 거를. 그럼 주로 무엇일까요? 영양소로 따지자면? 그렇지. 주식에 해당하는 건요, 탄수화물이 많아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서 힘을 나게 해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몸에 흡수가 아주 잘 되게 변형되어 있는 게 당분이에요, 당분. 이 친구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과자나 아니면은 뭐 주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탄산음료 이런 걸 탁 먹으면요,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딱 좋아지지. 힘을 바짝 나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탄수화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습니다. 비율이 높아요. 곁들여 먹으면 영양소의 불균형을 맞추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반찬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 그다음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한 그릇 음식은 여러 가지 식품을 한 그릇에 조화 있게 담아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이 우수합니다. 밥을 이용하여 한 그릇 음식을 만들면 탄수화물이 주된 영양소인 밥에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포함된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들기 때문에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밥은 재료와 조리법을 다르게 하여 다양한 한 그릇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에는 김밥, 비빔밥, 볶음밥, 주먹밥, 덮밥 등이 있습니다. 했어요. 다들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그리고 이런 건 주로 이제 우리가 급식에 먹으면 언제 나오죠? 수요일에 나오죠. 왜? 지금 수요일에 친구들이 이제 다 먹는 날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밥, 볶음밥, 김밥은 나온 적 없는 것 같다. 비빔밥 이런 거 막 많이 나오죠. 자, 그럼 밑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오, 비빔밥 한번 볼까요? 밑에 탄수화물, 밥이 깔려있다, 그쵸? 그 다음 각종 야채들이 있다, 그쵸? 이 야채들은 뭐죠? 단백질이 아니군요. 뭐죠? 무기질과 비타민, 그리고 이건 섬유질은 영양소는 아니지만 친구들이 화장실도 잘 가고 또 소화를 잘 시키고 영양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흡수를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야채류들의 섬유질이 많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면 화장실을 잘 못 가요. 변비가 생기죠.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방도 당연히 있겠죠. 그치? 왜냐면 이렇게 참기름 같은 거 넣고 볶으니까요. 그 다음에 달걀은요, 뭐죠? 단백질,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네요. 김밥도 한번 볼까요? 김에 밥이 있으니까 일단 탄수화물 있죠.
그리고 김에는 무기질이 많습니다. 그 다음 각종 야채, 비타민, 그 다음에 뭐 있죠? 참치, 계란, 여기에 뭐가 있죠? 단백질. 당연히 여기에 참기름 넣고 기름으로 볶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볶음밥 마찬가지죠. 그치? 주먹밥을 조심해야 돼. 주먹밥이 선생님이 친구들이 얘들아 주먹밥을 만들어 보거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친구가 밥만 동글동글 만들어 주먹밥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탄수화물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 그릇 음식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아마 요 김밥 안에 이 주먹밥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주먹밥 하려면은 당연히 참기름 같은 거 좀 써야 되거든. 그러면 지방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 밥이 있으니까 탄수화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김 있잖아요. 김에 무기질과 비타민 들어있어요. 될까요? 주먹밥 밥만 뭉치면 안됩니다. 그 다음 각종 덮밥류 있죠. 카레에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 뭐 돈가스 덮밥 이런 것도 친구들 좋아한다. 그쵸? 그래서 이런 덮밥류들. 그래서 한 그릇에 그러니까 반찬이 따로 필요가 없고 밥과 반찬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이 한 그릇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음식을 만들 때에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알맞은 순서와 방법에 따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조리를 계획할 때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종류의 음식들을 넣을 것, 어떤 종류의 이제 그 재료들을 넣을 건지 정해야 돼요. 정하면서 이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또한 조리 준비를 하고 음식을 만들며 상차림을 하여 식사를 하고 뒷정리를 하는 전 과정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막 손으로 막 그걸 찝어 먹고 또 그 손으로 또 요리를 하고 그러면 으악 진짜 우액이다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 단계에서는요,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식품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알맞은 분량의 재료를 계획해야 돼요. 5인분이면 5명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을 계획해야 되는데 1인분만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볶음밥을 하는데 양파를 뭐 반 개를 썰어 넣겠어. 만약 2인분의 양파 반 개야. 그럼 5인분을 할 거면 양파가 하나 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치? 우리가 몇 명이 먹을 건지 계획을 해서 분량의 재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어떤 순서로 요리를 할 것인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요, 조리법을 정리한다. 어떻게 만들 어떤 것을 넣어서 어떻게 만들 건지 계획한다고 보면 됩니다. 준비하기 단계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친구들이 앞치마 준비하고 머리수건도 준비하고요. 머리수건 이제 머리카락 들어갈까봐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 도구도 준비하는 시간을 준비하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제로 이제 음식을 만들 건데요. 이제 재료를 다듬고 씻고 알맞은 모양과 크기로 썰어서 양념하고 익힙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칼을 친구들이 사용할 때는 칼을 딱 보고 음식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타타닥 써야 되겠지. 근데 한눈 팔거나 이러면 안 되고 칼을 들고 있을 때 장난쳐서도 안 됩니다. 그다음 사용하고 나면 보관함에 반드시 넣어야 하고요. 뜨거운 물이나 기름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선생님이 한 그릇 음식을 이제 학교에서 실습을 했는데 한번 진짜 큰일 날 뻔한 게 있었는데요. 한 그릇 음식이 주제이긴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10년 전에 6학년을 할 때 언니 오빠들이 뭐를 하고 싶었냐면 그때 한참 기름 떡볶이가 유행했어요. 기름에 이제 떡을 볶아서 하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떡을 불려와가지고 기름이 있는 후라이팬에 이걸 넣은 거야.
근데 기름이 처음에 끓지 않았을 때 이렇게 기름이 열이 올라오기 전에 이제 그 물기가 담겨 있는 떡을 넣어서 이제 볶기 시작했는데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물과 기름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원래 물과 기름이 만나면 안 섞이잖아요. 근데 왜 안 섞이, 원래 그 밀도가 달라서 안 섞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가벼워서 위로 떠요. 그런데 얘네들은 끓는 지점도 달라요. 그래서 기름은 이렇게 많이 뜨겁지 않아도 빨리 끓거든요. 근데 물은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기름이 끓지 않은 물로 들어가면 이게 그 순간 뭔가 약간 스파크처럼 타닥타닥 일어나가지고 기름이 온 사방에 튀거든요. 그래서 끓는 기름에 물을 한 방울도 넣으면 안 돼. 한 방울이 떨어지면 막 그 주변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니 오빠들이 기름 반, 물 반을 섞은 거야. 불을 켠 거지. 그러니까 진짜 막 교실에 기름이 튀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선생님 다쳤다니까. 왜냐면 그 불을 꺼야 되잖아, 누군가. 불을 꺼야지 더 이상 안 튀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 뛰어 들어가지고 불을 껐잖아. 불이 활활 난 건 아니고 불을 빨리 끄고 그 튀는 기름 위에 이제 두꺼운 천 같은 걸 이렇게 덮어야 이제 흡수가 되니까 주변에 튀어서 다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떡은 진짜 위험한 게 떡이 기름에 잘못 튀겨지면요. 뻥튀기처럼 하늘로 펑 튀어 올라요. 진짜 위험해. 그래서 떡하고 뭐 기름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가열기구의 점화, 불을 켜거나 소화, 불을 끈 상태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58쪽에 보면 소화기 사용법이 있거든요. 자, 조리 실습 시 조금만 부주의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실습실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 1, 2, 3, 4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발생 화재 4만 건 이상. 그로 인한 사상자도 2,00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액은 무려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기 진화. 여러분은 화재 진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한국에서는 화재를 요인에 따라 A급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C급 전기 화재, D급 금속 화재, K급 주방 화재로 나눕니다. 이 중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4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A급 일반 화재는 가장 흔한 화재로 나무, 종이, 천 등 고체 가연물에 불이 붙어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흔히 불에 타서 재가 되는 물건들이 바로 A급 일반 화재의 요인인데요. 이때는 물로 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B급 유류 화재. 기름은 물론 알코올 등 액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인데요. 대부분의 기름이 물에 뜨는 건 상식. 여기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물 위에 떠서 퍼지며 더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를 차단하는 것. 젖은 모포 등으로 위를 덮거나 불연성의 가루,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같은 불연성 기체를 뿌려 꺼야 합니다. C급 전기 화재. 과부하나 누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죠. 물을 뿌리면 오히려 감전되는 수도 있어요.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고 전용 분말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 ABC 소화기를 비치하는 거랍니다. 이거 하나면 화재 진압 걱정 끝! 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 등 가연성 요리 재료로 인한 K급 주방 화재는 ABC 소화기가 아닌 주방 화재 전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조리가 이루어지는 주방에 항상 비치해 두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자, 선생님이 보여드린 동영상에 보면요. A, B, C급이 있고 K급이 있다고 했죠. 왜냐면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K급 화재라고 해서 조금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 친구들이 사용하는 소화기는 A, B, C를 같이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기를 주방 화재일 때 뿌리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K급 소화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젖어 있는 천 있죠. 젖어 있는 천으로 덮는 것 좋고요. 그 다음 어린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을 때는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뭐 불에 타거나 뭐 이렇게 한 거는 다시 살 수 있지만 너희들의 목숨이 위험하면 정말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죠. 라면 끓여 먹고 집에 냄새 나니까 촛불 켜놨는데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안타깝게 형제가 같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항상 불을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조심해서 음식을 잘 차렸다면 그냥 막 서서 먹는 게 아니에요. 상을 잘 차려서 식사를 합니다. 자, 이번에 친구들이 계획을 원래 하면 친구들이 학교에서 원래라면 이제 뭐 실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해서 선생님 다음 주에는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지 않고요. 친구들이 집에서 이 계획에 따라서 계획한 다음 부모님께 맛있는 한 그릇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2시간 실습 과제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6월 17일 수요일에 친구들이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미리 오늘 이제 선생님과 공부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떤 요리를 할 것인지 계획해서 친구들이 용돈 가지고 장을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부모님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장을 봐서 맛있는 요리를 부모님께 대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7일에 선생님이 수업 영상은 한 10분 이내로 해서 안전 동영상 하나랑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2가지 요리 영상 정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걸 만들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면은 당연히 뭐를 해야 되죠?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주변 정리하는 것, 일단 음식물 쓰레기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엄마 과제 해야 돼서 요리해야 돼 해놓고는 엉망진창 만들어가지고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치?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수요일 요리해 주시고요. 다음 선생님이 실습할 때 이제 필요한 활동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해가지고 오셔야 되고, 사진을 찍어서 출력해서 붙일 수 있으면 붙여서 오고, 안 되겠으면 그림을 그려도 괜찮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 출력하지 말고 사진을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면 됩니다. 선생님이 출력해서 붙여줄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실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있나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요, 영양만점 한 그릇 음식을 실제로 실습해서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 주 56쪽, 57쪽에 보면요, 뭐 비빔밥 만들기, 주먹밥 만들기 요리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이거 아니어도 선생님이 지금 밥으로 햄버거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월남쌈밥 만드는 영상을 다음 주에 같이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친구들이 내가 평소에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밥으로 하는 좀 특별한 음식 중에 밥 피자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밥을 이렇게 꾹꾹 눌려서 뭐라고 해야 되지? 쿠키처럼 누룽지처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피자 이제 토핑을 올려가지고 치즈 올려서 해 먹으면 되게 별미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든지 친구들이 계획해서 부모님께 한번 대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실습 잘 하시고 보고서를 선생님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요, 활동을 정리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선생님 보고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안녕.